logic control and looping 부분 보겠습니다. logic control에는 크게 if문과 switch문이 있습니다. if문은 연속된 변수, 예를 들어 k가 1부터 5 사이의 어떤 값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떤 문장을 실행해라 하면 if문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1부터 5 사이의 실수범위라는 것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if문이라는 조건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expression, 조건문에 해당되겠죠. 조건문을 expression에 사용하시고 첫 번째 조건문이 맞으면 statement를 실행시키는 거고, 만약에 첫 번째 조건문이 맞지 않으면 else if로 넘어가서 두 번째 조건문을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문이 맞지 않으면 그 밖의 조건으로 가서 statement 3를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k가 1에서 5 사이니까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AND로 엮었죠. k가 5보다 같거나 작고 디스플레이를 OK를 해라. 그렇지 않고 k가 0보다 작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을 해라 라는 식이겠죠.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 타이틀로 가셔서 섹션 4에 Logic and Control Looping 부분으로 코드를 이동시키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K를 2.5라고 했을 때, 자, K를 우리가 2.5라고 했죠? 2.5니까 결과가 OK가 나오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1이 나오고 디스플레이로 OK가 나왔습니다. 자, K가 0이라면 얼마가 나올까요? 결과도 0이 나오죠. -5라고 하면 0보다 작기 때문에 -1이 나오겠습니다. 스위치문에 해당하는 부분도 역시 if문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위치문은 discrete set, 즉 0, 1, 2라든지 yes, no, cancel과 같은 일정한 범위에 한정됐을 때는 스위치문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문도 스위치문에 해당하는 표현식이 있겠고, 각 표현식은 케이스별로 분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양쪽에 중괄호로 묶여 있죠. 이 중괄호 하면 생각나는 데이터 타입이 뭐죠? 바로 셀 어레이 타입이죠. 셀 어레이 타입으로 쓴 이유는 expression 2와 expression 3가, 예를 들자면 expression 2는 수치로 돼 있고 expression 3는 문자열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스위치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therwise는 if문의 else에 해당되는 개념이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default에 해당되는 개념이겠죠. 코드를 보면은 복잡하진 않습니다. 스위치문에 k 값을 넣고 각 케이스문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분기시켜 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문을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스트링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죠. K를 yes라고 했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두 번째 케이스문에 해당돼서 결과값이 1로 리턴될 것 같이 보입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1로 됐죠. -1로 됐다는 것은 otherwise에 해당됐다는 거죠. 자, K가 보시면 대문자 yes로 되어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별을 하기 때문에 이쪽 케이스문에 만약에 yes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result가 1이 나오겠죠. 다음으로 루핑 부분을 보겠습니다. 루핑은 for문이나 while문 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for문은 fixed sequence,
예를 들면 k가 1부터 100까지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실행하는 케이스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expression이 k는 1부터 100까지 식으로 행벡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or를 돌리는 것 자체가 칼럼 넘버가 몇 개인지 개수만큼 돌리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한루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xit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한루프가 되겠죠. basically k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예로 무한루프를 구성하는 케이스죠. true니까는 계속 무한루프가 되는 케이스고, 만약에 for를 이용한다면 fixed sequence를 1부터 infinite 하면은 무한대까지 계속 돌리기 때문에 역시 무한루프 개념입니다. 중간에 스탑을 하고 싶으면 Ctrl C를 누르시면 되겠죠. 무한루프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while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시면 계속 돌아가죠. 만약에 에디터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먼저 커맨드 윈도우로 오셔서 클릭하시고 Ctrl C를 누르시면 스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for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커맨드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Ctrl C를 하시면 스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밍 앤 브레이킹 쪽 보겠습니다. 타이밍에 관련된 거는 크게 포즈하고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는 그냥 포즈만 쓰시면 키 입력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포즈 N 하셔서 N에다가 원하시는 세컨드 초를 넣으시면 매트랩 자체가 홀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N 값에 대한 레졸루션은 10ms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0.01보다 작은 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로 지정된 시간 이후에 어떤 실행을 하도록 할 경우에도 매트랩 자체 실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를 이용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즈로 10초간 홀딩한 후에 픽스를 그리라는 거죠. 10초 후에 픽스를 그렸습니다. 정확히 10초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래픽 띄우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테니까 차이가 좀 있겠죠. 타이머를 이용해서 한 케이스입니다. 6.5부터 타이머 펑션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타이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타이머 펑션으로 우리가 픽스라는 거를 넣어놓고 스타트 딜레이를 10초를 줬습니다. 10초 후에 픽스를 스타트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glc, dir 계속 어떤 거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다가 10초가 되면은 픽스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즈 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dir이든 clc든 10초가 되기 전까지는 매트랩 실행을 홀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초 지난 후부터 입력된 것들이 실행이 되죠.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하고 리턴 쪽 보겠습니다. 브레이크는 for나 화일문의 루프를 빠져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루프 하나만 빠져나오는 거죠. 루프로 네스팅 되어 있을 경우에 한꺼번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리턴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턴은 펑션 자체를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 리턴을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example 중 break return을 코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첫 번째 브레이크를 사용한 케이스는 더블 for 루프 안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innermost 루프인 j 루프만 빠져나오고 i 루프는
계속 돌게 돼 있죠. 두 번째 케이스는 return을 사용을 했습니다. break return을 실행하셔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는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로직 컨트롤 앤 로핑 쪽을 다 배우셨다면 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풋이 -1이면 bad, 1 또는 yes이면 good, 그 밖의 것인 경우엔 에러를 디스플레이 해라 라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가이드를 몇 개를 주어줬습니다. 인풋을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스트링 인풋인 경우에는 소문자를 넣든 대문자를 넣든 yes가 되면은 실행이 되게 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rompt input colon 우측에 보시는 이 부분을 표시한 거죠. 또 하나의 아규먼트로 s라는 아규먼트를 넣습니다. yes라는 아규먼트를 패싱 시키면 어떤 인풋이든 스트링 인풋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s라는 스트링 변수가 리턴 됐죠. string to numb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라는 변수를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s가 만약에 수치 문자열이면은 이 x가 수치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수치 문자가 아닌, 예를 들어 yes와 같은 경우 수치 문자가 아니죠. 이와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empty가 됩니다. 매트릭스가. 그래서 is empty냐. 만약에 is empty가 yes가 된다는 것은 이 x가 수치 문자가 아니고 일반 문자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lower라는 함수를 써서 소문자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스위치문 밑에 케이스문에서 그래서 1이거나 yes일 경우에는 첫 번째와 같이 good이 나오게 해놓은 거고요. 이 부분을 항상 소문자 yes하고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또는 lower가 있으니까 upper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항상 대문자로 만드는. 이 부분을 upper로 하시고 yes를 대문자로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이거나 yes이면은 9이 여전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0일 경우에는 break에서 빠져나오고. 간단하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당 코드입니다. 런을 시키면 인풋이 1이면 9이 나오고 yes 뭐 이런 식의 해도 인풋을 해도 yes만 되면은 조건이 맞게끔 지금 해놨습니다. -1이면 bad, 그 밖의 숫자면 에러가 나오죠. 그 밖의 문자도 에러가 나오게 되겠죠. 0을 누르면 루프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while 루프를 사용해서 x가 0이 아니면 계속 루프를 돌게 해놨습니다. x가 0일 때는 break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for문을 사용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x는 1부터 x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x는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돌리면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에러 핸들링 쪽 보겠습니다. 매트릭 커맨드 윈도우에서 is 키워드라고 치시면 17개의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이 키워드들은 예약어고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ign이라는 빌트인 펑션도 만약에 어떤 수치를 대입하면은 변수로 바꿀 수도 있었죠. 반면에 reserved word 같은 경우는 변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중 catch하고 try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atch하고 try는 exceptional error handling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구문은 간단합니다. try, catch, and 라고 사용하시면 되고 try 부분에다가 에러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을 사실 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지 못한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catch 부분에다가 어떤 실행 구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try, catch 구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ry 부분에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넣으시고 catch 부분에 혹시 모를 에러 구문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라 다이얼로그를 이용해서 마지막 에라 구문을 리턴하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에라 코드를 심어놓는 거죠. 그러면 전체 코드 중에서 어디서 에라가 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if라든지 and, function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죠. 파란색이죠. try 같은 데다가 1이라는 식의 이런 대입을 하면 에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빌트인 펑션이 sign 같은 경우는 변수를 저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예하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안 되고요. 자, try catch 구문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구문에 문장을 2개를 썼습니다. 코마를 이용해서 행벡터로 늘여놨기 때문에 이 안에 거를 미리 실행을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구문이 완벽하니까 캐치 구문을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런 시키면 항상 첫 번째 거만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맞게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앞서와 달리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스트링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렉탱귤러 룰이 어긋나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했다고 쳤을 때 try를 하면 이런 에러 다이얼로그가 나오죠. 이 에러 다이얼로그 자체로도 이게 무슨 에러인지 알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자기가 심어놓은 에러 코드가 리턴되죠. 1001이니까 만약에 이 프로그램 처음 코드라고 하면 find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1이죠. 해당 코드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try catch 구문은 미래의 에러까지도 미리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잘 돌아갔는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try 부분에다가 현재 버전에서 짠 코드를 모두 넣으시고 catch 부분에다가 버전 몇 점 몇에서는 잘 돌아갔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을 경우에 버전업 됐을 때 실행을 했더니 캐치 구문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순수하게 버전 문제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